이 사건의 실질적 의미는 네. 1심 본안 판결의 예고편이다. 공수처에 관할이 없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유죄를 판단할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에 가서 파기를 면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재심사유도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심리를 맡고 있는 부장판사님이 기록을 다 본 다음에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르는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앞서 정말 대통령 구속 취소 진짜 강경한 말씀으로 내가 단언컨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됐어요. 이 법원의 구속 취소 사유 일단 간결하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질 텐데 간결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 기간이 지난 이후에 구속 기소를 했다라는 점에서 중대한 법률상의 위법이 있다. 적법 절차 위반이 있다.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20일이라는 구속 기간을 지켰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게 두 가지 축인 거죠. 사실 앞에 첫 번째 구속 취소 이 부분이 뭐 실무자들한테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법적 정치적 함의는 두 번째 있었던 공수처에 뭐 옛날에 뭐죠? 붕어빵에 붕어 없고, 네, 그리고 호두과자에 호두 없는, 꽃빵에 뭐 없고, 그런 것처럼. 공수처에는 사실 검수완박에 따라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치적 맥락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큰 숙제를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절차법 구속된 것이 취소된다는 초유의 사건이 날 정도로 중요한 쟁점들인데 왜 그간의 구속영장 발부 등 체포영장 발부 등은 하나도 안 짚어졌는지 궁금해요. 사실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거대 야당 민주당이 비상계엄 이꼴 내란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강력하게 걸었고 그것을 많은 기성 레거시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정말 엄청난 그 사회적 압박을 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처음에 윤 대통령이 그와 같은 상황을 벌어지니까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각 수사기관들이 승냥이처럼 윤 대통령을 잡아먹으려고 달아들었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돌려드렸죠. 검찰, 경찰, 공수처. 그랬는데 처음에는 사실 민주당이 내란죄로 고발을 하려고 공수처에 갔더니만, 이거 검수완박에 우리 내란죄는 없어요. 라고 했었고, 검찰에 갔더니만, 우린 수사권이 없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하더니만 갑자기 공수처장을 국회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당장 당신들 지금 윤 대통령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귀한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제가 기회생생하고 더불어서 나중에 체포 절차에 들어갔을 때에 서울중앙지방검사장을 지냈던 김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뿌리가 니들 가슴에 닿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관짝에 들려서 나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시켜라라는 얘기 했었고 이지은 경찰대학교 졸업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 된 분인데 서울 마포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입니다. 거기는 헬기 동원하고 그리고 장갑차 동원하고 그리고 또 드론까지 해서 경호원들의 한 3배 정도 들어가면은 대통령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지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다른 공수처장하고 검찰을 비판한다? 본인들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에 좀 떠밀려서 했던 면이 있다라는 오히려 공수처가 피해자다라는 인식까지 지금 내비치셨는데요. 조금 다시 취소 사유에 대해서 변호사님이니까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기소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유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만료가 안 됐더라도 문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게 두 번째지만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반발이 거세요. 특히 민주당 쪽이나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반발을 갖고 있냐면 아니
도과가 안 됐다. 그거는 시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도과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간 일로 계산한 것이 관리 아니느냐. 심지어 분명히 형사소송법에도 구속기간에 대해선 일로 하라고 날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무슨 근거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했느냐. 이거는 근거 없으므로 당연히 검찰이 즉시 항고했어야 될 사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검찰청장도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 일로 해왔던 거는 관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각 어떤 조항이 문제되는지와 함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명확할 때는 형사상 대원칙이 뭐죠? In dubio pro reo.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두비오, 다우트 이게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그 수사권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 날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 그레이 에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이번에 그 지기현 부장판사님이 결정하기 이전부터 이미 검찰 출신 법원 그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지적해 왔던 부분이고 마치 이것이 관행적으로 날로 돼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시간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무적 주장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주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법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위해서 수사 기록이 물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법원에 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 있는 동안은 구속기간에서 빼줘야 된다. 열흘 네네. 동안 빼줘야 된다였는데 그 뺀 기간을 만약에 어젯밤 11시에 갔다가 오늘 아침 1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2시간이죠? 그러나 어젯밤과 오늘이니까 이틀을 빼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이틀을 더 할 수 있게 그렇죠. 했는데 이번 법문에서 아니야, 이틀을 빼면 안 돼. 2시간이었잖아. 그렇죠. 2시간 빼야 돼. 10일 중에서 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선 비판하는 입장에선 아니 그동안 관례인 데다가 형사소송법 66조가 분명히 날로 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요에 그렇습니다. 대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문 보면은 네.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그렇게 기록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시간까지는 뺀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체포 적부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뺀다는 네, 규정이 명확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를 했었던데 그런 기간 같은 경우까지 몽땅 다 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시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 대통령 그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미 다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라든가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그 구속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기 직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을 걸고 본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선례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형사적으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인권 보장을 위한 기념비적 결정까지도 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선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66조에 분명히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일로 계산한다라고 단서에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무슨 그 얘기예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중앙지방검찰청하고 법원은 그냥 담장 하나의 사이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가지고 왔다 기록 보내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 영장실질심사를 했겠습니까? 피고인한테 어떻게 보면은 소명할 수 있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만약에
피고인 너 엿먹어라 이러면서 검찰이 가지고 가서 했고 법원이 보내서 기록을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버리고 그냥 방기해버리면 그 시간이 무한정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날이라고 돼 있지만 그것이 시간이라고 해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권 보호를 위한 어떤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즉시항고 포기 이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그 즉시항고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유신의 잔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한 40-50년 전 헌법 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그렇게 기각하거나 취소했을 때 검찰이 항고할 수 있는 것이 제도가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보석 신청했을 때, 하나가 구속 적부심 청구를 했을 때, 마지막 하나가 구속 취소했을 때, 그거 판사님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검찰이 항고를 하면은 그 바로 풀어주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미 그 보석은 그게 위헌이고 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도 그게 2012년이었습니까? 14년 전에 벌써 그게 위헌으로 없어졌어요. 결국 똑같은 구속 취소 같은 경우에도 입법 개선을 통해서 그것도 빼버렸었어야 되는데 그게 구속 취소하는 케이스가 적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공룡처럼 그냥 살아남아 있었을 뿐인 것이지 사실상 의미 없는 형해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제도적 개선, 그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고려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납득한 인권 보장을 위한 검찰의 객관 의무라고 저희가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이고 더불어서 오늘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변호사들이 배우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신에 관한 결정은 기소 전에는 검찰,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이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법원이 기소된 이후에 구속에 대한 결정을 했으면은 그것을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항고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탄핵이나 뭐니 한다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해서. 예, 그렇죠. 영장주의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해석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 변호사님 설명을 잠깐 말씀 중에 빼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61조 다시 좀 띄워주시겠어요? 61조 1항의 그 다만 부분에서 일수로 계산한다라는 거는요. 피고인을 위한 조항입니다. 구속을 만약에 밤 11시에 됐어요. 밤 11시에 되는 열흘 동안 구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를 구속한 셈으로 쳐준다. 그겁니다. 피고인의 인신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뺄 때 계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법원의.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런 취지인 거죠. 일로 해버리면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4시간이 돼버릴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으로 단위로 끊는 것이 결국은 피고인을 위해서 합당한 해석이라는 결국 것이죠. 기간의 계산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일이 유리할 때는 일로 가고 피고인 입장에서 그렇죠. 시간이 유리할 땐 시간으로 간다인데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법원이 석방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고 여부를 고민하느냐고 28시간이 지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숙고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우리가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때 쟁점이 됐던 것은 불구속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느냐 아니면은 구속 기소를 하느냐 이거를 두고 지금 원래 그때 구속 연장 신청을 했다가 안 됐죠. 안 됐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걸 구속 기소냐 아니면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추가적 수사를 해서 할 것이냐 그거를 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 기억에는 한 9시 그러니까 한나절 정도가 늦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결국 그 검찰 출신들이 지나치게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는 고검장 출신들이다 보니까 기존의 관행 이런 부분들을 너무 믿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그때 불구속
구공판하는 게 저는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무리해서 구속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 상태가 나는 것이지 그때 갑론을박했던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때는 석방해서 추가적으로 소환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불구속 구공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시켜가지고 공판한다? 저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구속 사유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무리한 구속 기소였다. 결국 무리한 구속 기소에 대한 법원의 1차적 판단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한 검찰 입장에서는 진짜 비상이 걸린 게 그 취소 사유 1번 일수 계산보다 기간 계산보다 2번 문제인 것 같아요. 과연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에 있느냐. 왜 권한 없이 둘이서 구속기간 열을 마음대로 나눠 가지느냐. 그렇죠. 이게 진짜 비상이에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저희도 잘 알겠지만 형소법 327조 제2호에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해당하여 공소 기각까지 될 수 있는 사유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저도 이 결정이 나오자마자 제가 이 사건의 실질적 의미는 네. 1심 본안 판결의 예고편이다. 일심 왜요? 왜냐하면은 예. 이 사건의 어떤 그 예.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영장 전담 부장이 아니고 예. 윤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사건의 부장판사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영장을 취소를 하면서 A4 용지로 요약했는 것만 3장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난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식으로 15자의 결정으로 그 영장을 발부했는 진짜 것은 정말 너무했어요. 무책임하다라고 완전 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좀 더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래도 좀 성의있게 적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예. 납득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기현 부장판사의 결정문은 사실상 숙고하는 시간도 지난 그 2월 20일 날 신문 기일이 있었고 그로부터 거의 보름 넘는 동안 기록을 샅샅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준하는 정도의 1심 판결문에 준하는 정도의 결정문을 하면서 지금 그 임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속기간 도과뿐만 아니고 뒤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 공수처에 관할이 없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유죄를 판단할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에 가서 파기를 면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재심 사유도 될 수 있다. 괄호 열고 1978년에 있었던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그런데 그때 있었던 김재규 사건 괄호 닫고 꽝 이렇게 찍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실질적인 심리를 맡고 있는 부장판사님이 기록을 다 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르는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긴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 과연 본안 그렇죠. 판단을 안 하고 기각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기각 판결을. 결국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2가지 예측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구속 취소가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어떨 것인가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어떨 것인가 했을 때에 1심 형사 판결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와 유사한 취지에서 탄핵도 이 사건 심판을 각하한다. 형식 재판으로 둘 다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지금 공소기각이 아니고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되는데 그 취지에 따른다고 하면은 공소기각을 하지 않을 수가 저는 없다라고 이 생각합니다. 취지만 본다면. 그렇죠. 예. 지금 오늘 여러 언론에 보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속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공소 유지는 뭡니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나오죠. 그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했던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검찰이나 다른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유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연 말단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속 과정에서의 불법.
압수수색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구속입니다. 근데 구속하는데 구속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구속했다. 그리고 지금은 다루지 않았지만 체포 과정에서 결국은 관할권이 없는 법원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를 했고 체포 절차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중대한 위법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발로 걸어가서 체포 당하면서도 불법이 쌓인 체포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측이 결국 위법한 수사, 적법 절차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유 하나만으로서도 저는 충분히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충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면 행간이 읽힐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 행간이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검사, 니네 똑바로 안 할래? 맞아요. 저기 상급식 가서 망신당하게 할래? 네네네, 맞아요. 이걸 받아보고 네. 검찰은 반대로 정말 공수처 화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압박쳤죠. 네. 압박쳤어요. 네, 요즘 말로. 사실 그때부터 법대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법대로. 뭐냐.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따라서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은 경찰에 줬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 그럼 거기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굳이 뺏어와가지고 공수처에서 민주당의 지령을 받듯 해서 무리하게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